쉽다? 굉장히 편하다? 퀄리티도 좋은데 렌더링 속도가 우유라서 안녕하세요. 저는 4년 정도 이제 건축 인테리어 회사를 다니다가 지금은 개인 작품 활동으로만 취지를 하고 있는 권혜섭이라고 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성대학교 영상 애니메이션 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3D 쪽에 관심이 많아서 전공도 3D 위주로 듣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대한이라고 하고요. 현재 일본에서 도쿄조형대학교라는 곳에서 실내 건축 전공 중인 지금 3학년 학생입니다. 앞에도 얘기했듯이 제가 렌더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멘탈레이부터 V레이, 뭐 블렌더에 있는 렌더나 키샷에 있는 렌더 같은 경우 나오면 테스트도 해보고 비교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렌더러를 사용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사용해보지 않는 아놀드 렌더러라는 걸 사용해서 건축 시각화 공모전을 한다고 하길래 공부도 되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공모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인스타에 3D 아티스트들을 많이 팔로우 해놨는데 그 빅데이터인지 광고를 오토데스크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나를 위한 공모전이구나 싶어서 참가했습니다. 평소에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다른 작가분들 작품 만드신 거 많이 참고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뭐 레이아웃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이라든지 되게 많이 저장을 해놓고 과제 진행할 때 많이 참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공모전에서 만들었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래도 일본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일본 국내 여행을 많이 다닐 기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학교 축제라든지 방학 때는 항상 여행을 다녔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기 후쿠오카 쪽에 있는 지역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았었는데요. 그 후쿠오카 쪽에 가면은 시사이드 모모찌라는 해변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하와이에서 모래를 가져다가 와서 만든 해변인데요. 되게 아름다운 도시고 또 이제 후쿠오카 한국, 중국, 이제 동아시아권에서 관광을 오신 분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후쿠오카 쪽 가면은 이제 한국 분들이나 중국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날 수 있고, 제가 그렇게 동아시아권에서 많이 오신 분들이 이렇게 문화를 나눌 수 있고 그런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문화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음식이라는 문화가 가장 쉬운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층, 2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점을 만들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넓은 잔디밭 위에서 다 같이 각 나라의 음식을 먹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3D Max, V-Ray, 그다음 포토샵으로 대부분 작업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지브러시나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업할 때 모델링은 3D 맥스, 그 매핑은 서브스텐스 페인터랑 포토샵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도면 작업은 캐드를 사용하는데요. 이제 학교 있을 때 이제 일본인 친구들하고 이제 공동 과제 같은 거 진행할 때는 이제 벡터웍스라는 도면 프로그램을 따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마지막 마무리는 루미온을 사용한다든지 사용을 하고, 이제 개인 작업을 할 때는 대부분 3D 맥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제작 과정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 카메라 각도를 먼저 배치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씬을 어떻게 뽑을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포레스트 택을 이용해서 이제 적용 부분을 설치를 하고, 그 외에 이제 카메라 뷰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은 이제 일절 작업을 하지 않고 딱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렌더러 관심 있어서 찾아봤는데 몇 년 전인가요? 그 기사로 제가 봤었어요. 그래서 렌더러에 관심이 있으니까 관련 자료를 한번 서치를 해 보니까 대부분 이 결과물이 캐릭터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접 사용은 해 보진 않았지만 그 이미지가 대부분 캐릭터라서 제가 '이게 캐릭터에 특화된 렌더인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가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처음 아놀드 렌더러를 사용해 봤죠. 처음은 아니고 그 최근에 아놀드가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고 현재 좀 공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아놀드라는 건 이번 공모전 통해서 처음 알았고요. 아무래도 처음 알아서 이제 구글에다 검색을 해봤는데 그 이제 다른 남자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 근육 이제 보디빌더 하시는 분이 나오시고 그래서 이제 다른 정보를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정보는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그런 이제 외국 분들이 올리신 거 참고해서 이제 조금씩 배우게 됐습니다. 처음 사용했을 때는 어 '쉽다. 굉장히 편하다.' 그 느낌이 가장 많이 들었고요. 특히나 이제 매핑, 라이팅, 렌더 세팅에 옵션이 최대한 줄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줄여 놓으니까 그게 안 좋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옵션을 선택할 고민을 덜어 준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쉬워서 저는 첫인상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았습니다. 맨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은 뭔가 설정할 게 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설정할 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더 섬세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단은 무료라서 가장 좋았고요. 저같이 이제 학생 같은 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소프트 프로그램 구매를 하는 게 좀 부담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학생 버전이라든지 할인율이 있어도. 근데 이제 아노드 같은 경우랑 이제 3D 맥스 같은 경우는 학생 인증만 하면은 이제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좋았고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렌더러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일단 인터페이스라든지 UI 적응을 하는 게 처음에 가장 많이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아무래도 정보가 정말 많이 부족했어요. 이제 예를 들면은 뭐 3ds, 뭐 맥스, 물 재질 만들기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대부분이 이제 다른 렌더러를 이용해서 물 재질을 표현하거나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 아놀드를 검색을 하면은 검색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사용할 때 이것저것 많이 정보를 찾아보느라 좀 많이 불편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처음 아놀드 렌더를 사용해 봤는데요. 처음에는 솔직히 걱정이 많았어요. 그 새로운 렌더러를 하면 프로그램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초보적인 실수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렌더링을 했는데 노이즈가 많이 생기면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라이트 세팅도 하고 렌더 세팅, 카메라 세팅을 다 했는데도 화면이 검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놀드 렌더도 처음에는 '그런 렌더일 거다. 문제가 생길 거다.' 생각해서 제가 이번 공모전을 할 때 선택한 게 모델링을 아주 단순화시키고 모델링 시간을 줄이고 그럼 나머지 시간을 아놀드 렌더를 적용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이제 공부하고 찾아보면서 해결해 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공모전 출품을 다 하고 나니까 시간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그런 문제점들도 거의 생기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렌더러가 쉽고 편하고 했으면 차라리 모델링에 좀 더 시간을 더 투자해서 좀 더 멋진 결과물을 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로 굉장히 편했고 좋았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처음에는 뭔가 설정한 게 많은 느낌이 들었는데 쓰다 보니 그만큼 더 강력한 툴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아놀드 렌더러를 주로 쓸 것 같습니다. 확실히 텍스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적용을 했을 때 이제 타 렌더러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텍스처 이미지를 다운을 받아서 그거를 그 위에다가 이제 뭐 다른 색을 입힌다든지 또 뭐
다른 값을 또 추가한다든지 이제 이런 작업을 해야지만 어느 정도 퀄리티가 올라가는데 이거 아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작업 없이 저 같은 경우는 텍스처를 바로 넣어봤거든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되게 퀄리티가 괜찮게 나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놀드가 훨씬 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장점이라고 보는 거는 이제 모든 세팅 시간을 줄여준다. 그러니까 매핑, 라이팅, 렌더 세팅 부분에서 저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그 줄인 만큼 퀄리티가 나빴던 것도 아니고 제가 원했던 결과물 퀄리티가 나왔고요. 그런 걸 봐서는 굳이 건축 시각화 시장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도 아놀드 렌더를 사용한다면 충분히 활용도가 높겠다. 그게 아놀드 렌더러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놀드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퀄리티도 좋은데 렌더링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렌더링 결과물을 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빛 표현이 섬세하다. 이 점들이 저에겐 크게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아놀드의 최고의 장점이 거의 극사실에 가까운 이제 결과물이 나온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여기 건축이라든지 이런 분야 말고도 이제 영화 쪽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이제 또 앞으로 시간이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컴퓨터라든지 이런 이제 장비의 퀄리티가 많이 점점 높아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도 마음껏 쓸 수 있는 이제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런 3D 작업물들의 결과들이 더더더 퀄리티가 높아질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아놀드라는 이런 장점을 퀄리티가 좋게 나온다는 장점을 가진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작업하면서 느꼈던 게 그냥 건축 시각화라는 게 건축 하나만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 시각화는 건축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뭐 인테리어나 조형이나 뭐 사람, 자동차, 사물 같은 것들을 이제 같이 조화롭게 만들어서 보는 사람한테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건축물을 더 아름답고 더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게 건축 시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디자이너로서의 역량이라기보다는 저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디자인이 있으면 거기에 관심이 제일 첫 번째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건물을 봤을 때 저 건물은 어떻게 지었는지, 나라면 저걸 어떻게 CG로 표현을 할 건지 이런 호기심이나 질문 이런 관심들을 어 먼저 갖는 게 디자이너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축 시각화란 그 건축물을 실제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가상의 3D 공간에 미리 설계하고 배치하는 것을 뜻합니다. 디자이너로서 쌓아야 하는 역량은 이제 감각을 익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요즘 트렌드를 분석하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각화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남에게 전달하기 위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한 이제 필수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디자이너가 가져야 할 자세는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이제 1학년 때 이제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때 바이크샵을 뭐 통유리로 만들어서 뭐 이제 실시간으로 변하는 햇빛에 따라서 그 오토바이의 표면이 뭐 비쳐서 뭐 다르게 분위기가 연출된다 뭐 이런 좀 거창한 내용이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3D 프로그램을 좀 잘 다룰 줄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교수님한테 막 전달을 하고 싶은데 이제 1학년이다 보니까 일본어도 좀 부족했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게 전달이 정말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수님한테 엄청 혼나고 이제 그때부터 이거는 남에게 생각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3D라는 프로그램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3D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고요. 또 이제 이거는 나중에 아직은 제가 학생이라서 제 생각을 남한테 이제 표현을 하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생각까지만 이제 전달을 하는 내용인데 이제 앞으로 제가 만약에 취업을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사회에 나가면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이제 질문까지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대방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을 정말 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상대방의 입장이랑 한번 바꿔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그렇게 타인을 배려를 해야 되는 마음이 저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인테리어가 나오는 거고, 또 그렇게 뭐 손님들의 동선에 맞춰서 또 이제 건축의 모양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뭐 의자라든지 이런 가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사람의 신체적 특성에 맞게 또 이제 되어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 필수의 요소라고 생각되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이제 상대의 마음에서 한번 역지사지로 다시 생각을 해보자라는 자세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많이 알면 좋긴 하죠. 표현하는데 훨씬 더 자연스럽고 고퀄리티를 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앞에도 말했듯이 우선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디자인에 관심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필요한 스킬들은 배울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능숙히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감각을 지녀야 하고 인내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점들을 작업에 녹여내는 수용성이나 이제 팀과의 작업 시에 원만한 의사소통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모전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는 그거를 확실히 느꼈거든요. 특히 매핑, 라이팅, 렌더 세팅 부분의 시간을 줄여주니까 저는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결과물에도 만족했고요. 아무래도 가장 아놀드 렌더의 장점인 세팅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그 빠른 속도만큼 퀄리티도 괜찮다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시간대에 결과물을 내는 거라면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시간을 단축한 만큼 이제 다른 모델링 쪽이나 다른 부분에 훨씬 더 시간을 투자를 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SCK 주관으로 건축 시각화 공모전에 출품한 제 이미지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제작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도 이번 아놀드 렌더를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처음 사용해 봤던 거라서 저도 아직 초보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전문적인 뭐 기술 설명 같은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제가 제작했던 방식 그대로 어떻게 만들고 어떤 옵션을 줬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놀드 렌더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건축 시각화 작업하는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한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우선 보통 이런 작업 과정이 자료 수집부터 시작해서 모델링, 매핑, 라이팅, 렌더, 세팅, 렌더링, 리터치를 하는데 저도 똑같은 순서로 작업을 했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터치를 할 때 부분 렌더를 많이 걸어요. 왜냐하면 모델링이 기존에 도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건물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상으로 다 만들어야 돼서 막상 리터치를 해보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터치를 할 때 같이 필요한 모델링이 있으면 추가로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다시 부분 렌더링을 걸어서 리터치에 사용하고,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미지 수집을 해야 되는데, 평소에 구글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많은 커뮤니티에서 본인이 마음에 들고자 하는 이미지나 자료들이 있으면 평소에 캡처를 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필요할 때 그 이미지를 가지고 참조해서 모델링을 하면 훨씬 더 모델링 시간을 줄여줄 수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선 모델링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이미지가
공모전에 출품했던 제 최종 이미지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박스 건물이 메인이고 그 옆에 실린더 건물 있고 대부분이 박스 건물이고 굉장히 쉽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쉽게 만든 이유가 저도 아놀드 렌더를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처음 이제 사용을 해봐서 처음 렌더를 사용하면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라 초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문제점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렌더링을 했는데 이제 노이즈가 많이 낀다든지 아니면 세팅을 다 했는데 라이트, 뭐 매핑, 렌더 세팅을 다 했는데 화면이 검게 나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어떤 거를 변경을 해야 되고 어떤 옵션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고 그거 해결한다고 시간이 다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공모전에 선택한 방법이 모델링을 단순화해서 모델링 시간을 줄이고요. 그리고 그 시간 남는 시간 동안 아놀드 렌더를 적용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이제 해결해 가면서 작업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모델링을 굉장히 단순하게 작업했어요. 먼저 간단하게 모델링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이제 모델링 하기 전에 잠깐 설명드려야 될 게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 커뮤니티나 구글링을 해서 우선 컨셉을 잡았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단순한 모델링을 할 거라서 보는 것처럼 참조 이미지들이 여기 있거든요. 건물은 이런 식으로 박스 형태의 건물을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 주변 건물은 이런 식으로 단순한 걸 참조하고요. 그 다음에 제 이 만들 이미지가 안개가 낀 초저녁의 도심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이미지 소스들을 사용하는데 그중에 밤의 느낌은 이런 느낌으로 낼 거고 그리고 안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개는 이런 식으로 어느 한 부분이 밝고 점점 밖으로 나갈 때 이제 점점 안개가 어두워지는 효과를 낼 거고요. 그리고 저녁쯤에 창문 반사는 이런 식으로 안이 약간 보이도록 이런 식으로 제가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 뷰 같은 경우도 모델링이 단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 눈높이에서 위를 바라보는 조금은 역동감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재미있는 카메라 뷰를 사용할 거고요. 제가 참조한 이미지는 보는 것처럼 이런 이미지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모델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전부 제가 만들었던 모델링이고요. 그런데 우선 쉽게 메인 건물부터 간단하게 모델링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보이는 건 다 지우고 우선 박스 모델링인데 메인 건물 만들기는 굉장히 쉬워요. 우선 바닥에 박스를 하나 깔고요. 박스 깔기 전에 먼저 치수를 맞춰야 되겠죠. 유닛 셋업에 가서 저는 센티미터로 했거든요. 센티미터로 바꾸고 그 다음에 박스를 하나 만듭니다. 박스는 박스 수치를 대략 정사각형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위치도 잡아주고요. 그러면 이 박스로 이제 메인 건물을 만들 건데요. 높이를 우선 3m로 하고요. 그리고 에디트 폴리로 바꿉니다. 에디트 폴리를 바꾸고 천정과 바닥 부분을 디태치 시키고요. 그리고 색상을 변경하고요. 한쪽 면도 디태치 시킵니다. 그리고 이쪽 면이 이제 한 층에 창문을 만들 거거든요. 우선 엣지를 선택해서요. 커넥트를 주고요. 커넥터 2개 그리고 사이를 벌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안쪽에 있는 엣지를 선택하고요. 이번에는 커넥트를 6개 6개 주면 이 하나하나가 창문이 될 거거든요.
그러려면 조금 창 사이가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 이쪽 부분까지 엣지를 선택하고 챔프를 줍니다. 올려주고 그래야지 동일한 크기로 이제 창문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을 선택해서 다시 커넥트를 해서 전체 창문이 아니라 높이가 잠시만요. 여기를 세팅을 해주고요. 스냅 기능으로 여기에서 높이를 창문 높이를 120으로 주고요. 그러면 보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창문이 될 거거든요. 이 부분이 창문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들기 전에 위에 있는 엣지를 천정 부분을 쉘 기능을 주고요. 또 두께를 50으로 주고 이쪽에도 벽이 들어갈 거라서 이쪽 부분은 이제 지워줍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창문을 만들려고 했던 모델링 윗부분을 엣지를 선택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네, 그리고 이 창문이 되는 부분을 폴리를 선택하고 그리고 익스트루드를 시킵니다. 저는 모델링 할 때 뭐 다른 스크립트나 플러그인은 사용 안 했고요. 이번 공모전에 만든 모델링은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익스트루드나 챔퍼나 디태치 이런 것들로 다 만들었고요. 이 창문 되는 부분은 디태치 시키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따로 구별되고 그 다음에 엣지 부분으로 창문을 다 선택합니다. 창문 부분을 엣지를 선택해서 여기 보면 Create Shape from Selection이 있거든요. 이거를 선택해서 엣지를 따로 떼줍니다. 이게 창문 프레임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엣지 부분을 스플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엣지 부분에서 여기에서는 스왑 기능을 적용하고요. 그러면 창문 프레임이 쉽게 만들어지거든요. 빌트인 섹션에서 박스를 선택하고요. 이제 프레임을 한 10cm 주고 위치를 이렇게 주고 그럼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파란 부분은 이제 창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쪽 면만 만든 이유는 왜냐하면 반대쪽 면도 똑같거든요. 똑같기 때문에 반대쪽 면을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 뒤쪽 면은 안 보이는 부분이라서 따로 만들진 않고요. 그래도 구멍이 보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높이만 맞춰주고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선택해서 그룹을 짓습니다. 이 밑부분을 디태치 시켜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룹을 해서 이 부분이 천장이랑 바닥 부분이 같은 모델링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 부분을 선택해서 이 부분만 디태치를 시키고 다시
밑부분, 이 부분을 그룹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1층. 그리고 나서 이거를 복사하면 돼요. 위쪽으로 복사를 해서 6층까지. 이게 다예요. 이 부분을 제가 메인 빌딩으로 썼고요. 그 다음 위쪽으로 올라갈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올라가는 대신에 사이즈가 작아지죠. 그리고 그냥 이대로 보면 모델링이 굉장히 밋밋하기 때문에 윗부분으로 갈수록 약간 작게, 이거는 모델링을 처음 한 방식대로 하면 되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라갈수록 위치도 조금씩 변경시켜주고 대신에 층수도 조금씩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복사. 그 다음에 위치를 이번에는 이쪽으로 옮겨주고 그리고 또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메인 건물 모델링 한 것들이고요. 그런데 이대로 하면 또 너무 심심한 모델링이 메인이 되니까 제가 선택한 거는 1층 부분, 1, 2층 부분을 좀 상가 형태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주상복합인 느낌으로 만들 거라서 이 전체를 그룹을 짓고요. 아래쪽도 똑같습니다. 박스를 우선 만들어주고 3000에 8200에 이번에는 1층, 2층을 상가로 만들 거기 때문에 높이를 한 10m, 천장이 다른 층보다 높게 만들고 요게 이걸 아래쪽으로 하는 것보다 얘를 위쪽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3층부터 이쪽으로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1, 2층 부분도 에디터 폴리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커넥트로 연결해주고 윗부분을 디태치 시켜줍니다. 그리고 윗부분에 이제 두께를 줄게요. 똑같이 쉐를 주고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창문이 되는 거죠. 창문을 주고 이쪽 부분을 조금 더 빼서 기둥을 세울 거고요. 창문 부분도 겹치지 않게 해주고 사이즈를 조금씩 정확한 수치대로 하면 좋긴 한데 우선은 이렇게 모델링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냥 이동만 시킬게요. 제가 임의로. 그리고 이쪽에 있는 모델링을 다시 복사를 하고요. 이 부분은 그냥 폴리로 바꿔서 작업할게요. 2층 부분은 좀 더 앞쪽으로, 1층 옥상 부분은 2층보다 더 앞쪽으로 나와서 이쪽 부분에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폴리로 선택을 해서 좀 더 넓은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너무 단순한 모델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픈을 시켜주고요. 이런 부분에 커넥트를 연결해서 난간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야지 조금 더 단순한 모델링이지만 조금 더 복잡한 느낌이 들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런 곳곳에 랜덤하게 이런 난간 부분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인 건물은 만들면 되고요.
다른 박스 모델링들은 다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됐고요. 이 옆에 반대쪽에 있는 실린더 건물은 더 단순해요. 이거는 실린더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치수를 주고요. 반경 1500을 주고 그 다음에 똑같이 높이니까 100 정도로 주고요. 수치를 낮춰주는 대신에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대로 복사를 하나 합니다. 이번에는 인스턴스가 아니라 카피로 복사를 하고요. 위에서 반지름을 조금 줄여줄게요. 줄여주고 그 다음에 배열을 이용해서 건물을 만들 거예요. 툴에 가면 배열 부분을 선택해서 천정 높이를 3m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이 Y축이니까 Y축에 3m 300을 주고 이게 40층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안쪽에 있는 실린더를 에디터블 폴리로 바꾸고 이제 쭉 올리면 이런 식으로 실린더 건물이 되고요. 그리고 엣지를 선택해서 똑같이 Create Shape from Selection을 선택해서 라인을 땁니다. 이건 기둥이 될 거고요. 제가 만든 실린더 건축물의 기둥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라인 부분을 선택하고 아까 전에 적용했던 스왑 기능을 사용을 하죠. 이번에는 박스가 아니라 실린더 형태로 선택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가운데로 주고요. 그리고 윗부분도 이걸 복사를 하고요. 필요 없겠네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줄여줄게요. 사이즈를 줄여주고요. 제가 잘못했네요. 사이즈를 줄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줄이고 높이만큼 이 부분도 낮춰주고요. 기둥 부분도 낮춰주고 이러면 제가 만들었던 실린더 건물이 완성됐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모델링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면 대부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시키고 보시는 것처럼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여기 난간 주고 프레임도 단순하게 박스로 만들고 그리고 실린더 모델링을 봐도 아까 전이랑 똑같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모델링 할 때 주의할 점은 디테일하면 좋긴 한데 너무 디테일에만 신경을 쓰면 작업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모델링 하다가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델링은 어느 선까지만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건축 시각화 모델링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만 낼 수 있다면 어느 한 부분에 너무 디테일하게만 만들어 버리면 이질감도 있고 아니면 다른 건물이나 다른 소품들에도 그만큼 디테일하게 만들어 줘야지 되는 거라서 조금 뭐랄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는 모델링에만 너무 집착해서 작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너무 디테일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만들고요. 바닥 부분도 단순하게 그냥 플랜을 깔고 노이즈만 줬어요. 노이즈 주고 이런 식으로
다시 이 부분을 지울게요. 바닥까지만 모델링 설명을 드릴게요. 바닥도 이런 식으로 뭐 플랜을 깔고요. 세그먼트를 주고 여기에서 저는 모디파이에 가서 노이즈를 적용시킵니다. 그리고 약간 Z축으로 주고 이제 사이즈를 크게 해야 되겠죠. 사이즈를 2000. 그러면 옆에서 보면 약간씩 이렇게 평평하지 않은 약간 굴곡이 있는 그런 지형이 만들어지고요. 혹시나 이렇게 해서 부족하다면 엣지로 폴리로 바꾼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소프트 셀렉션이라고 있어요. 이 소프트 셀렉션의 범위를 지정해주고 필요한 부분에는 이렇게 직접 높이 부분을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작업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 아까 전에 보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작업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델링을 했고 단순한 모델링을 했고 바닥 부분도 소프트 셀렉션이나 노이즈 부분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모델링을 다 했으면 이제 매핑을 할 건데요. 이 매핑부터 아놀드 렌더러를 사용해야 되는데 제가 매핑은 3가지를 사용했어요. 카페인트, 그 다음에 잠시만 이거 맵이 안 열리네요. 세 가지를 사용했는데 카페인트랑 그 다음에 피지컬 매트리얼 그리고 스탠다드 서페이스 이 3가지를 사용했고요. 카페인트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차 부분에만 적용을 했고 제가 피지컬 매트리얼이랑 스탠다드 서페이스를 사용한 거는 2가지 결론적으로는 어느 걸 써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매핑을 만들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테스트할 겸 이렇게 2가지를 번갈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뭐 어떤 점이 좋은지 설명을 하자면 스탠다드 서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피지컬 매트리얼보다 이제 옵션 사항이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기능적으로 더 피지컬 매트리얼보다는 다양한 기능을 더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밑에 보이는 옵션들은 제가 이번 작업할 때는 쓰지 않았고요. 대부분 이제 색상이나 아니면 반사, 투명도 정도만 사용을 했고 뭐 러프니스나 이런 부분만 사용을 했고요. 그런데 옵션들이 더 많다. 그리고 피지컬 매트리얼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이 프리셋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피지컬 매트리얼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쉽게 매핑을 사용할 수 있어요. 프리셋에서 어느 원하는 매핑이 있으면 선택을 하고 색상이랑 이제 약간의 수치만 변형해서 자기가 원하는 매핑을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창문 부분은 따로 부분 렌더링으로 걸어야 돼서 저는 창문에 뭐 투명도는 주지 않았고요. 그냥 반사도만 이제 주고 창문 부분을 세팅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반사도를 주고 다른 벽이나 다른 부분들은 이제 러프니스나 아니면 글로리스를 사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슬롯에 있는 걸로 다 만들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여기 것도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직접 자기가 만든 씬에다가 모델링에다가 직접 매핑을 입혀보고 아놀드엔 또 좋은 기능이 있거든요. 프리뷰 렌더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뷰 렌더로 수시로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사용한 매핑을 확인하면서 변경하면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시간 단축이 훨씬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벽도
만약 좀 더 반사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멘탈니스 부분을 수치를 올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원하는 이미지 매핑을 만들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건축 시각화를 만들 때 매핑할 때 주의할 점은 이게 제품 CG가 아니잖아요. 제품이면 아주 깨끗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건축이나 다른 인테리어나 건축 시각화도 물론 그렇고요. 매트리얼 텍스처가 우선은 크면 좋고요. 크면 좋고 그다음 두 번째는 깨끗한 재질은 좀 이질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지만 지저분한 느낌을 다 텍스처에다가 변경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는 것처럼 조금 지저분한 느낌을 쓰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만들 수 있고요. 벽에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도 매트리얼 안에서 컬러 커넥트 같은 걸 사용해서 변경할 수 있지만 잘못 넣었네요. 컬러 커넥트 같은 걸로 색상을 변경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컬러 커넥트를 사용을 안 하고 저는 웬만해서는 제가 원하는 색상이나 이런 지저분한 느낌, 표현들을 저는 포토샵에서 다 작업을 해서 작업한 이미지를 가지고 바로 텍스처를 적용을 시키거든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 창문 부분은 따로 빼서 렌더링 할 거고요. 그리고 매트리얼 부분은 이 정도로 설명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카메라 세팅입니다. 제가 모델링이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재미를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선을 끌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카메라 뷰를 왜곡시켜 주는 거랑 하나는 자동차 소품으로 이제 모션 블러를 줘서 좀 더 역동감이 있는 느낌을 내려고 했거든요. 먼저 카메라 세팅을 하면 피지컬 카메라를 세팅을 먼저 하고요. 높이를 사람 눈높이에서 높은 건물을 보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높이를 170으로 주고 시선을 타겟을 잡고요. 피지컬 카메라 타겟을 잡고 올려줍니다. 보통 다른 건축에서는 이런 식으로 왜곡을 주지 않고 이 부분에 퍼스펙티브 컨트롤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주고 전체를 보여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그런데 제가 모델링이 단순하다 보니까 이런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기보다는 약간 왜곡된 세로 부분이 평행하지 않도록 주고요. 그 다음에 렌즈 수치도 광각 렌즈 형식으로 수치 변경을 해주고 그리고 조금 더 윗부분이 모델링 윗부분이 잘리도록 모델링 윗부분이 이렇게 잘리도록 세팅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카메라 세팅을 하고요. 혹시나 렌더링 할 때 너무 어둡게 나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쪽 부분에 익스포저 부분에 타겟 수치를 올려주면 되고요. 카메라 세팅까지 끝내면 이제 라이팅을 할 차례인데요. 라이팅은 먼저 라이팅에는 아놀드 렌더에서 라이트를 줄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하나로 될까 싶었는데 제가 이번 공모전에 필요했던 라이트는 이제 아놀드 라이트 하나로 다 되더라고요. 어떤 거는 뭐 디스턴스를 주고요. 어떤 거는
포인트를 주고 어떤 거는 스팟으로 주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서 여기 아놀드 라이트 하나로 저는 라이트 세팅을 다 할 수 있었고요. 먼저 이렇게 세심한 라이트를 적용하기 전에 전체적인 인바이러먼트를 적용을 시켜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8번을 누르면 인바이러먼트 부분에서 이쪽 인바이러먼트 맵에서 자기가 원하는 HDRI를 넣어줍니다. 저는 저녁 느낌을 내는 거라서 이런 HDRI 맵을 적용시켜줬고요. 그리고 저녁이라고 렌더링 할 때 어둡게만 렌더링하면 나중에 리터치 할 때 뭐 밝기나 아니면 대비 이런 색상 변경할 때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두운 거를 밝게 하는 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저녁신을 하려면 밝은 이미지로 렌더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초저녁이지만 약간 밝은 느낌의 HDRI를 쓰고요. 그리고 이런 라이트나 매핑을 적용했으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뷰 렌더로 확인을 하는 게 좋아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어서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죠. 이렇게 수시로 확인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수정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프리뷰가 좋은 점이 이쪽에 보면 내가 선택하는 것만 이제 프리뷰 렌더를 할 수 있게도 선택한 것만 볼 수 있는 프리뷰 기능도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벽만 선택을 하면 벽만 렌더링을 시켜주는, 그래서 쉽게 더 빨리 어떤 걸 변경했을 때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셀렉트 렌더가 아니라 이 부분에 있는 크롭 리전을 선택을 해서 영역을 지정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든 프리뷰 렌더를 사용하면 쉽고 빨리 본인이 적용했던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수시로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HDRI로 인바이러먼트 맵을 적용을 했으면 이제는 건물의 그림자를 결정지을 아놀드 라이트를 하나 줍니다. 그리고 이 아놀드 라이트는 디스턴스로 주고요. 그래서 건물이 이쪽 면은 빛을 받고 반대쪽은 더 어둡게, 대비가 심할수록 이제 건물은 입체감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쪽 면을 밝게 하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쪽 영역을 지정해서 보시면 지금은 크게 차이가 없죠. 근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수치를 높여주면 이렇게 한쪽 면은 밝고 반대쪽은 어둡게 돼서 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더 입체감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디스턴스 라이트를 하나 주고요. 그리고 자동차 모델링들 같은 경우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모델링을 다 하면 공모전 기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건물들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다 모델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소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작업했던 거나 프리 모델링을 사용을 했는데 대부분이 로우 폴리곤이라서 제가 이제 컨셉을 저녁이나 안개를 낀 걸로 사용을 했어요. 안개가 낀 컨셉으로 해서 조금이나마 로우 폴이나 아니면 건축의 단순함을 좀 숨기려고 그런 저녁 컨셉을 잡았던 거고요. 전체적으로 만든 걸 보여드리면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라이트를 자동차 라이트는 어떤 걸 썼냐 하면
이 부분은 좀 없앨게요. 라이트, 월드 라이트인데 이번에는 스팟라이트. 스팟라이트로 헤드라이트 부분이 아래쪽을 향하도록.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라이트는 똑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쪽 자동차 라이트랑 옆에 있는 자동차 라이트의 수치를 좀 줄여주고 높여주든지 아니면 색상을 조금씩 다르게 하든지 적용을 하면 좀 더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 중에 가장 핵심으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바로 인테리어 라이트인데요. 인테리어에 있는 라이트 같은 경우는 보는 것처럼 포인트 라이트를 줬어요. 스캔라이너로 치면 옴니 라이트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줬는데 모델링이 단순하기 때문에 저는 인테리어 안에 있는 조명을 여러 색상을 줬거든요. 그리고 밝기도 다 다르게 주고요. 그렇게 하면 좀 더 재미있는 결과물을 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델 라이트의 색상이 다르게 적용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선 창문은 따로 부분 렌더링을 할 거니까 이 상태로 이제 프리뷰 렌더를 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라이트가 보이죠? 네, 이렇게 라이트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렌더 세팅을 하는데 렌더 세팅 같은 경우는 더 할 게 없어요. 너무 단순하게 잘 돼 있어가지고 렌더 세팅에서는 딱히 옵션을 딱 하나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했거든요. 그리고 라이트에서 하나 렌더링을 했을 때 노이즈가 많이 끼면 이쪽 샘플 이 부분의 수치를 올려주면 노이즈는 해결되고요. 그리고 이제 렌더 세팅에서 딱히 옵션을 선택한 건 없어요. 그런데 다른 버전에서 이제 모델링을 하고 텍스처 불러온 것들이 가끔 렌더링을 할 때 오류 메시지가 뜨거든요.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럴 경우에는 이쪽 시스템에 있는 레거시 3D Max 맵 서포트 부분을 선택해주면 웬만큼 다 텍스처 부분은 해결이 되고요. 저도 이거는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렌더링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노이즈가 많이 끼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카메라 수치 부분을 올려줍니다. 이 카메라 수치를 올려주면 이거는 이 전체 디퓨저부터 스페큘러 이쪽 부분을 전부 다 수치를 같이 올려주거든요. 같이 올려주는 방식으로 노이즈를 제거를 했고요. 이게 건축 시각하기 때문에 따로 SSS 부분은 줄 필요가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리터치를 위해서 멀티패스를 따야 되는데요. 멀티패스는 저는 AOV 이쪽 부분에 매니저로 가서 본인이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선택을 하고 스페큘러나 섀도우 부분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고 경로를 정해주고요. 그리고 렌더링을 하면 되는데 렌더링 사이즈는 그냥 큰 게 좋지만 본인의 컴퓨터 하드웨어 성능에 따라서 적당히 하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한쪽 면이 최대 3000으로 저는 렌더링을 걸거든요. 그리고 렌더링을 걸어줍니다. 셀렉트로 되어 있네요. 이거를 선택하고 이제 렌더링을 걸어줍니다. 이제 렌더링이 시작되고요. 제가 미리 렌더링을 걸어놓은 이미지가 이렇게 렌더링이 되거든요. 이런 렌더링된 거 하고 그 다음에 부분 렌더로 된 거 창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건물들 그 다음에 앞쪽에 자동차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가 리터치 할 때 모션 블러로 줘서
역동감을 좀 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멀티패스 저장했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요. 이렇게 아놀드 렌더랑 모델링은 다 했고요. 이제 간단하게 리터치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종 이미지는 제가 공모전 준비를 할 때 이제 계속 리터치하면서 부분 렌더하고 최종적인 모델링이고요. 그런데 공모전 준비할 때부터 이제 리터치하는 거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이게 처음 했을 때 렌더링한 상태예요.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단순하죠. 이렇게 단순해서 리터치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겠구나 하고 계속 생각이 들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그럴 경우에는 리터치를 계속 하는 상태에서 이제 저는 3D Max로 다시 넘어가서 추가 모델링을 하고 부분 렌더링을 다시 하고 다시 리터치로 와서 계속 합성하는 식으로 저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점점 이제 리터치 부분을 하면서 색상도 변경해주고 대비 밝기 등을 바꿔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같이 렌더링한 이제 멀티패스 부분도 같이 적용해주고, 그리고 다른 뒤쪽에 3D가 아닌 2D 부분에 이제 배경들도 추가로 입혀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리터치를 하는 거예요. 리터치를 해서 이제 자기 본인이 원하는 최종 형태로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안개도 추가로 넣어주고요. 계속 부족한 부분은 다시 부분 렌더로 하고요. 그리고 3D로도 부족하면 2D 부분에 리터치도 추가로 해줍니다. 이 부분은 나무 같은 부분이고 나무도 적용해주고 또 안개도 주고, 그리고 다시 저는 자동차 조명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따로 부분 렌더링을 했어요. 바닥에 이제 빛이 비치는 부분은 제가 따로 렌더링을 해야 더 밝게 하든지 아니면 더 어둡게 하든지 이렇게 리터치 하는 부분에 좀 더 수월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빛 부분도 저는 따로 부분 렌더링으로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이미지들도 같이 합성해주고, 그다음 밝기도 추가로 주고요. 필요하면 부분 렌더링, 메인 건물에 필요한 부분 렌더링도 따로 해주고, 계속 부분 렌더링을 해주고, 이번에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창문 부분을 부분 렌더링 했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창문이나 안쪽에 가구 같은 경우도 계속 작업하다 보면 부족함이 느끼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시 모델링해서 합성을 해주고, 이제 사람 같은 경우도 3D로 하고 싶었는데 제가 가진 이제 소스나 제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 로우폴이라서 사람은 좀 티가 나는 부분이라 사람은 2D로 대신에 이렇게 알파 채널을 따서 카메라 시선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왜냐하면 2층에도 사람들이 올라가니까요.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식으로 알파 값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적용해 주고요. 유리 부분도 추가로 해주고 필요하면 나무 부분도 새로 부분 렌더링 걸었고요. 그리고 여러 겹의 안개 느낌을 줘서 뒤쪽에 아주 단순한 로우 폴리곤들이 티가 안 나도록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필요한 대로 계속, 그리고 앞부분에 렌더링 했던 자동차를 모션 블러를 주고 빛 부분을 추가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역동감 있게 주고요. 그리고 메인 건물도 약간의 안개를 줘서 자연스럽게 안개가 퍼져나가는 느낌도 계속 줍니다. 이런 식으로 리터치를 쭉 한 다음에 다 됐다 싶으면 이제 전체를 묶어서 뭐 비네팅이나 아니면 마지막 밝기 조절이나 대비 아니면 색상 조절을 최종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나온 게 이런 식으로 최종 이미지가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족했던 부분들의 이미지로 수정을 하고 리터치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놀드와 맥스 로고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 완성된 결과물을 저는
이번 공모전에 출품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을 하면서 아놀드가 굉장히 쉽다는 거를, 쉽고 접근성이 좋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세팅하는 게 세팅하는 시간이 빨라졌다고 뭐 퀄리티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원하는 퀄리티만큼 나온 것 같고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만들고 뭐 아놀드 렌더가 충분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아놀드 렌더를 이번에는 건축 시각화에 적용을 했지만 이제 다음에는 뭐 인테리어나 아니면 제품에도 한번 아놀드 렌더를 적용해서 결과물을 내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굉장히 매력적인 렌더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아놀드 렌더를 사용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냈고요. 제가 이렇게 작업 과정을 설명하면서 아놀드 렌더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점이 처음 아놀드를 접하시든지 이렇게 건축 시각화 순서를 알고 싶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상으로 제가 작업했던 건축 시각화 공모전에 출품했던 제 이미지에 대한 작업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